네. 이번 문제는 경제성장률을 좀 측정하는, 경제성장률을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이건 매경 테스트뿐만 아니라 뭐 많은 시험에서 자주 다뤄지는 문제고, 또 여기는 뭐 매경 테스트도 뭐 하반기에도 반드시 다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른 문제 풀이할 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GDP라는 것은 아주 쉽죠. 경제적인 성과를 화폐 단위로 측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편한 거지. 우리나라가 2021년에 GDP가 얼마지?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된 경제활동들이 성과가 얼마나 되는 거지를 설명할 때 제가 만약에 일일이 다 얘기하자면 자동차는 몇 대 만들었고요, 반도체는 얼마나 만들었고요, 어수는 몇 벌을 만들었고요, 자장면은 몇 그릇을 만들었고요, 일일이 다 나열하면 나열하는 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근데 이 화폐의 장점은 뭐죠? 그걸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잖아. 그쵸? 얼마예요? 2,000조 원이에요. 그죠? 이 물건 얼마나 좋은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 근데 뭐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죠. 얼마예요? 하면 이제 딱 답변이 되고 거기에 대한 서로의 평가들이 쉽게 이루어지죠. 이게 화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데요. GDP도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화폐로 측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화폐의 가치는 달라져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똑같은 퍼포먼스가 실제적으로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다르게 측정되는 이슈들이 생겨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해에는 사과 가격이 1,000원이었어. 그래서 사과를 10개 생산했어. 그럼 GDP가 얼마죠? 10,000이죠. 근데 어떤 해에는 사과가 많이 생산 안 됐어. 예전에는 10개 생산했는데 올해는 흉작이야. 그래서 5개밖에 생산이 안 됐어. 근데 사과가 너무 적으니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 3,000원이 됐어. 그럼 GDP는 어떻게 되죠? 3,000 곱하기 5 하면 어떻게 돼요? 15,000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냥 수치로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분명히 사과 생산량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실질적인 소득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제로 누렸던 만족은 예전의 절반 수준인데 GDP는 어떻게 돼요? 10,000에서 15,000으로 50% 증가한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죠? 화폐, 그것을 성과를 측정하는 단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훨씬 더 단위의 가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죠. 화폐 가치가 1,000원에서 3,000원으로 3분의 1로 뚝 떨어진 거죠. 물가가 3배 올랐다라는 말은 화폐 가치가 3분의 1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2000년대 들어와서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뭐 0%대, 1%대. 그래서 오히려 물가가 하락하는 걸 염려할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물가 상승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쵸? 뭐 5%, 7%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요? 방금 얘기했지만 뭐죠?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2%, 3% 감소해도 어떻게 돼요? 물가 상승률이 그걸 다 잡아먹고 심지어 경제 성장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죠? 명목 GDP는 증가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뭘 한다? 실질 GDP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계산하는 과정에서 좀 보기로 하겠는데요. A국의 2022년 실질 GDP 증가율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친절하게 물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특별한 얘기가 없다면 경제 성장률을 물어보면 실질 GDP 증가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명목 GDP 증가율을 경제 성장률로 얘기하면 이건 좀 맥락이 잘 안 맞는 거죠. 사실은. 좀 틀린 건 없지만, 크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고 실제로 경제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실질 GDP 증가율로 경제 성장률을 측정했을 때는 그냥 경제 성장률이라고 표현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만약에 명목 GDP로 경제 성장률을 측정했다면 명목 GDP 성장률이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봅니다. 자, 그러면 실질 GDP 성장률이니까 실질 GDP를 구해야 돼. 자, 그러면 2021년도에 일단 GDP를 먼저 구해야 돼. 2021년도의 GDP는 자동차에서 어떻게 됐어요? 자동차 200짜리 자동차가 10개 생산됐어. 얼마예요? 자동차에서 생산된 GDP가 2,000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반도체 한 개 30인데 이게 뭐야? 100개 생산됐어. 그래서 3,000이야. 자, 2021년의 GDP는 그래서 얼마예요? 5,000입니다. 자, 그런데 2년의 GDP는 어떻게 되느냐? 원래대로 어떻게 돼요? 원래 GDP는 어떻게 돼요? 그 물가에서
생산량을 곱하고 그 물가에서 생산량, 우리 화폐 수량 방정식 했는데 기억나죠? 그렇게 곱해서 산출하면 되는데 이건 뭐지? 가격이 변화된 명목 GDP야. 그래서 성장률을 비교하기 위해서 쓰는 실질 GDP는 아니야.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케이. 그 퍼포먼스, 자동차 12개 생산한 것, 오케이. 그 다음에 반도체 110개 생산한 건 그대로 인정해줘.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측정하는 성과의 기준을 뭘로 한다고? 지금의 220, 가치가 변한 화폐 단위인 220, 27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원래 있던 기준연도의 가치로, 기준연도의 화폐 가치로 환원해서 평가해 줍니다. 그래서 실질 GDP는 어떻게 된다? 2022년 자동차 산업에서 생산된 실질 GDP는 어떻게 된다? 2,400. 그 다음에 반도체 산업에서 생산된 화폐 가치는 어떻게 돼요? 3,300. 그래서 어떻게 돼요? 2022년에 실질 GDP는 어떻게 된다? 5,700입니다. 명목 GDP는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220 곱하기 12, 27 곱하기 110 하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지? 2021년에 실질 GDP는 뭐예요? 5,000. 2022년에 실질 GDP는 뭐예요? 5,700입니다. 이걸 가지고 성장률을 측정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2021년은 기준연도기 때문에 명목 GDP랑 실질 GDP가 같아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2021년에는 GDP가 5,000이었는데 GDP 증가율이 얼마야? 700만큼 증가했어. 5,700 마이너스 5,000 하면 700이죠. 자, 요건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0.14. 그래서 실질 GDP 성장률은 얼마가 된다? 14%가 됩니다. 이번 문제는 재무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기대 수익률과 또 변동성, 위험 리스크를 가지고 어떤 금융 상품 혹은 투자 항목들이 더 유력한지 더 좋은지 재무적으로 평가하는 문항들입니다. 뭐 이거 개념들은 아주 심플하고요. 개념이 워낙 심플해서 요것들도 익숙해지시고 이해만 하시면 이번에 정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이해만 하시면 생각보다는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냐면 기대 수익률 하고 변동성 이라는 개념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기대 수익률이다 라고 하는 거는 내가 투자했을 때 평균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이야. 이건 어때요? 높을수록 좋은 거지. 그 다음에 변동성, 다른 말로 뭐죠? 위험은 뭐냐면 이 주식이 얼마나 떨어질 수 있고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느냐입니다. 자, 여러분 재무에서 파이낸스에서 위험은 뭐죠? 덴저러스 아닙니다. 벼랑 끝에 있는 거 아니고 뭐죠? 리스크예요. 변동성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성이다 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많다라는 말일 수도 있어요. 망하면 확 망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투자안이 있는데 뭐죠? 따면 그러니까 그 좋은 호황일 때는 1,000원의 수익이 나. 확률은 50%야. 근데 불황일 때는 뭐지? 50원의 손실이 나. 500원의 손실이 나.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평균적인 수익률은 어떻게 된다? 250이 되거든요. 자, 왜 그러냐? 확률 0.5. 1,000원일 확률 얼마예요? 1,000원일 확률 0.5. 그 다음에 뭐죠? 더하기 마이너스 500원일 확률 어떻게 돼요? 0.5 해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250이 되는 거지. 이게 기대 수익률이에요. 얘를 했을 때 내가 평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무슨 말? 그쵸? 평균적으로 한 번에 해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자, 요런 사례가 있는데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이 있느냐? 자, 호황일 때 500이야. 근데 불황일 때 어떻게 돼? 0.5인데 얘는 손해가 없어. 빵이야.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되죠? 250이야. 똑같이 기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똑같이 250이야. 그죠? 자, 보시면 어떻게 되죠? 둘 다 예를 들면 한 1,000번쯤 투자하면 평균적으로 1,000번쯤 투자해서 나온 수익률을 다 합쳐서 1,000번을 나누면 평균적으로 250씩 벌 거예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돼?
벌 때는 1000, 잃을 때는 500씩 잃어. 근데 얘는 어떻게 돼? 벌 때는 500, 잃을 때는 뭐 그래도 내 손에서 나가는 건 없어. 자, 그러면 이거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평균으로 수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평균치는 같겠지만 어쨌든 뭐죠? 얘는 뭐지? 하면서 뭐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마조마하겠지. 따면 1000원 대박이지만 안 좋으면 뭐지? 손실이 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얘만큼은 덜 불안하겠지.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다? 사람들이 뭐죠? 투자자들이 기대 수익률은 높을수록 좋은 거지. 근데 뭐죠? 변동성은 뭐죠? 리스크예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높은 리스크를 떠안아내는 게 재무에서는 일반화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수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비트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변동성과 기대 수익률은 항상 이렇게 서로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기대 수익률이 같다면 어떻게 돼요? 변동성이 적은 게 더 좋겠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기대 수익률이 같다면, 똑같이 같다면, 대체로 일반적인 투자자들이라면 뭐예요? 얘를 더 선호하겠지. 변동성이 500이니까. 500하고 0 사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1000하고 뭐죠? 마이너스 500. 그러니까 변동성, 그냥 범위는 1500이니까 얘가 더 변동성이 큰 거죠. 안 좋아하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보는데 두 사람이 매경 테스트를 봐. 어떤 사람, A라는 사람도 평균이 600이야. 우수 등급. B라는 사람도 평균이 600이야. 우수 등급인데, A라는 사람은 대체로 뭐죠? 630, 40, 아니면 570, 80 이렇게 되는 사람이야. B라는 사람은 어떻게 돼? 잘할 때는 잘해. 800. 못할 때는 400 이렇게 가는 사람. 여러분이 만약에 베팅을 한다라고 하면 누구한테 베팅 하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 전날이라면 언제가 더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그쵸? 전자가 더 편하시겠죠? 똑같은 로직입니다. 자, 요 개념들을 따라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A는 이제 기대 수익률과 변동성들을 다 한번 산출해 봅시다. A, 기대 수익률 어떻게 돼요? 0.6 곱하기 20 더하기 0.4 곱하기 마이너스 10. B는 0.6 곱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0.4 곱하기 15. C는 0.6 곱하기 30 더하기 0.4 곱하기 마이너스 25 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8이 나와요. 8%. 기대 수익률이 8%. 제가 미리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하지는 못해요. B는 어떻게 되죠? 3%. C는 8%입니다. 자, 기대 수익률이 A는 얼마예요? 8%. B는 3%. C는 8%예요. 자, 그럼 변동성은 어떻게 되죠? A는 이 레버리지 얼마예요? 레버리지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 레인지가 얼마죠? 얘는 변동성이 30입니다. 20에서 마이너스 10까지 갈 수 있으니까. 얘는 변동성이 어떻게 돼요? 20입니다. 얘는 변동성이 어떻게 돼요? 55입니다. 자, 이 얘기를 기본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선택지. A 주식이 B 주식보다 위험하다. 그죠? A 주식 변동성 얼마예요? 30이야. B 주식 얼마예요? 20이야. A 주식 위험하다. 맞는 진술이죠. 자, B 주식이 기대 수익률이 가장 낮다. 기대 수익률이 가장 낮죠. 3%니까. 이것도 맞는 진술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C 주식이 A 주식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다. C 주식 8%, A 주식 8%. 같죠? 여기에서 틀린 진술입니다. 사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세 주식 모두 양의 기대 수익률을 가진다. 세 주식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가졌죠. 맞는 진술입니다. 5번. 위험 회피 성향이 클수록 C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위험 회피 성향. 그죠? 위험 싫어해. 이 말은 뭐죠? 리스크 싫어해. 이 말 다시 말하면 뭐죠? 변동성 싫어해. 예요. 변동성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위험 회피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안 하겠지.